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건국대학교 입시 소개를 발표할 상호생명과학대학 식품유통공학과에 재학 중인 건우건이 22기 정다은입니다. 목차는 이렇게 진행될 텐데요. 먼저 KU 자기추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수능 공부와 내신 공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에 대한 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KU 자기추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건국대학교에 입학하는 방법에는 크게 정시와 수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KU 자기추천 전형은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중 하나입니다. KU 자기추천 전형은 말 그대로 스스로를 추천하는 전형으로 별도의 교사 추천서를 필요로 하지 않고요. 따라서 서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서류는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단계와 2단계를 요약하자면 KU 자기추천 전형의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2020학년도 수시 모집 KU 자기추천 전형의 모집 인원은 총 798명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KU 자기추천 전형은 스스로를 추천하는 전형이고 제출 서류가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되겠죠.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에 교사라는 꿈을 가진 한 학생이 있는데요. 이 학생처럼 한 가지 분야에만 올인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네,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분야에 올인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한 가지 활동을 하더라도 다양한 시각으로 사고할 수 있고 다방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안전과 미래를 돕는 국제개발협력가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제개발이라는 분야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 독서 동아리, 그리고 사이버 외교 사절단인 반크라는 동아리, 도시문제 팀 프로젝트, 세계문화 분석 보고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제가 입시를 끝내고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원치 않는 경험에도 배움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건 내 진로와 맞지 않으니까 하지 않아야지, 혹은 내 자기소개서와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으니까 하지 않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한 가지에만 치우쳐서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활동을 하든지 스스로 의미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수능 공부와 내신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앞에서 생활기록부를 열심히 채웠으니까 수능 공부는 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많은 학생들이 나는 정시로 대학을 갈 거니까 수능 공부에만 올인해야지, 혹은 나는 수시로 갈 거니까 내신 공부에만 올인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고등학교에서 수능 교재를 내신 교재로 사용하기도 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는 수시 전형을 가진 학교들도 많기 때문에 수능 공부와 내신 공부는 병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아까 여러분 1단계 서류 중에 자기소개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따라서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에 대한 팁들을 가져왔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을 묻는 1번 문항과 학교생활 중 의미 있었던 활동을 묻는 2번 문항, 학교생활 중에 인성적 배움을 묻는 3번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번에서 3번 문항은 모든 대학교의 공통 작성 문항이고 4번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마다 다르게 표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국대학교의 경우 4번 문항을 해당 학과 지원 동기로 설정해 두었으니 유의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팁은 단기적인 활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활동으로 이어나가라는 것인데요. 제 자기소개서 1번을 예로 들면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 방과후를 활동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조원들과 함께 학교 생활 중에 배웠던 비행기 제동거리 공식을 변형하여 자동차 제동거리 변형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논리적 사고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팁은 전공 적합성보다 나를 드러내자는 것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가장 자기소개서를 쓸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만을 자기소개서에 서술해야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공 적합성의 경우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4번을 통해서도 충분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에서는 이것보다는 학업적 역량과 잠재력을 드러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 역시도 저는 중국어 과목에 어려움을 느껴서 자기소개서 2번 시작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어떠한 어려움을 가졌고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극복했으며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어떠한 연구 활동을 진행했는지까지 서술하면서 저의 약점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 약점을 드러내고 이를 어떻게 강점으로 만들었는지 서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표현과 사례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것인데요. 제 자기소개서 4번을 예로 들면 매사에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해 공부했으며 대학에 입학해서도 잘할 자신이 있다는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는 것보다는 초록색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떠한 활동을 했고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건국대학교에 입학하여 어떠한 활동들을 해나가고 싶은지를 서술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대한 팁을 드렸으니 마지막으로 면접에 대한 팁을 드릴 차례인데요. 먼저 서류평가 내용을 완전하게 숙지하여야 합니다. 서류평가 내용이라고 하면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의미하는데 이것들을 완전하게 숙지해야 면접 시 어떠한 질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녹음과 영상 촬영은 아주 큰 도움이 되는데요. 녹음과 영상 촬영을 하다 보면 내가 면접관들과 어떻게 이야기하고 나의 말의 강세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 다양한 피드백을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응원의 한마디를 드리고 싶은데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소설가인 앙드레 말로가 한 말인데요. 물론 입시에서 공부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꿈을 그리고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